남녀가 서로 관심이 있는데 정찰만 하다가 그냥 쫑이 나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이건 당사자들은 몰라요. 오히려 제3자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본인이 억울한지도 모르고 억울한 겁니다. 알고 보면 잘 될 수 있었던 사이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을 해버린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대쉬를 해보면 되겠죠. 까이는지 안 까이는지 부딪혀보면 알겠죠. 근데 하기 싫잖아요. 괜히 착각했다가 쪽팔려서 밤에 발로 입을 차면서 발작하기는 싫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착각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여자가 못 알아챌 만한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일 때 여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남자 중에서도 손실회피형 남자들에 관해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남자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데 티가 나지 않을 때 놓치는 일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락은 하는데 약속을 먼저 안 잡는 남자. 연락은 하고 있는데 왜 먼저 만나자고 하지를 않지? 어장인가? 어장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진짜로 호감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남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위상승 추구형, 도파민 분비 추구형, 손실회피형. 사실 남자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위상승 추구형 남자와 도파민 분비 추구형 남자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남자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여자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혹은 어장일 수도 있고 고도로 발달된 꽉스일지도 모르죠. 근데 손실회피형 남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유형의 남자들은 속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향 자체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도전을 꺼려하고 좀 내성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좀 적게 하고 먼저 약속을 선뜻 잡지 않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여자분들 중에도 남자가 표현을 막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죠. 비슷한 심리인 겁니다. 보통은 여자들의 손실회피 성향이 남자들보다 더 흔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성향의 남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하는 건 그 남자가 손실회피형 남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손실회피형 남자랑 잘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유형의 남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행동 양식과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좀 초식동물 느낌이고 집돌이일 확률이 높은 편이고요. 여자가 호감 표현을 하는 템포에 맞춰서 호감 표현을 겨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들어주는 성격이라면 거의 99% 손실회피형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막 노출하는 것이 리스크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실회피형 남자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그냥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외도 있어요. 혹시나 나는 그렇게 초식동물 같은 소극적인 남자랑 왜 잘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남자를 보는 눈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만약 이런 유형의 남자랑 좀 잘해보고 싶다, 혹은 이 남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지라도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솔루션을 하나 제안 드릴게요. 그 남자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필연적으로 감정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 앞에서는 내가 표현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만약 남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점점 호감 표현이 늘어나고 약속도 먼저 잡고 적극적으로 변할 거고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한들 손해볼 건 없죠.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라고 직접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원래 하던 대화에 질문을 더했을 뿐입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추가로 그 남자랑 더 빠르게 잘해보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끔 뭔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시고 같은 주제의 질문을 되물어보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마라탕. 이렇게 AI만도 못한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마라탕 좋아해. 너도 먹어봤어? 먹어봤다고? 아 진짜? 양고기나 소고기 중 뭘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 질문에 연관된 질문을 되물어보시면 효과가 더욱 빨라져요. 왜냐하면 대화 주제 자체가 그 사람이 만든 주제죠. 질문을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고 같은 주제로 또 질문을 하시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주제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도 대화 주제를 본인이 형성하려고 하고 그걸 계기로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약속도 먼저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볼게요. 만나서 호감 표현이 별로 없는 남자. 제가 좀 이런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제 설명서를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제 입장을 잘 들어보시고 저 같은 남자를 이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역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손실배피형 남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위상승 추구형 남자와 도파민 분비 추구형 남자가 만났을 때 호감 표현이 별로 없다면 애초에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혹은 진짜 연애 고수, 거의 뭐 프로 선수급 남자일 수도 있기는 한데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그럼 결국 여자에게 호감은 있지만 만나서 호감 표현이 없는 남자는 손실배피형 남자일 확률이 높다는 건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자신이 진짜로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는 호감 표현을 서툴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유형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심리 기제를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고장난다고 하죠. 이 고장나는 건 유형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손실배피형 남자가 고장나는 거랑 다른 유형의 남자가 고장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지위상승 추구형, 도파민 분비 추구형 남자가 고장이 날 때는 뭐랄까 약간 좀 모자라 보인달까?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눈치가 좀 빠른 여자분들은 남자가 호감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남자 내 앞에서 고장나는 걸 보니 어머, 혹시 나에게 관심이? 이 정도 생각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고장이 안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티가 확 난다고요. 근데 손실배피형 남자들은요, 어떻게 고장이 나냐면 겉으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랑 평소 때랑 행동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혹시나 나중에 이 여자랑 잘 안 됐을 때도 본인이 손실을 본 것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손실배피형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결국 구분을 하기 힘들다는 건데, 뭐 관심법이라도 쓰라는 말일까요? 네, 눈을 한쪽을 가리시고 머리에 마구니를 쫓아내시면 그 남자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헛소리고요. 제가 관심법까지는 아니지만 만났을 때 호감 표현이 별로 없는 손실배피형 남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손실배피형 남자들은 여자의 호감 표현의 템포에 맞추어서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 솔루션을 말씀드려 볼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손실배피형 남자의 성향을 이용한 솔루션을 직접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일단 그 남자랑 오프라인에서 약속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비언어적인 표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언어적 표현은 했다가 까이면 쪽팔리기 쉽거든요. 넌 왜 호감 표현을 안 해? 너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해? 라고 물었다가 우리 그냥 친구 아니었어? 라고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말이라는 건 되게 명확해요. 근데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상대방의 의중을 리스크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짓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머리에 먼지를 떼준다든지 가까이 간다든지 이런 가벼운 표현을 그 남자에게 여러 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에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더럽게 눈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남자에게 두 번 이상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했을 때 여러 번 전부 뒤로 물러나면 이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물러날 수도 있거든요. 흠칫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이상부터도 계속 그러면 여러분에게 호감이 없을 확률이 커요. 만약 그 남자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면 오케이, 통과라는 거지 호감이 있다는 건 아직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그 뒤부터 남자의 호감 표현이 더 늘어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면 여러분이 호감 표현에 템포를 맞추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만큼 그 남자도 표현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이 없다면 그 뒤로도 별 변화가 없을 거고요. 이러면 구분이 확실히 가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누가 봐도 관심인데 여자만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은 보통 손실배피형 남자랑 뭔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하는데 약속은 잡지 않는 남자. 남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 호감 표현이 별로 없는 남자. 역시 남자의 심리를 꽤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런 남자가 호감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놓칠 수 있었던 남자를 안 놓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 거라고 기대해주세요. 저를 까먹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